평생 친구라고 믿었던 사람들과 일주일 여행을 다녀온 후 21년간 이어져 온 우정이 완전히 끝나버렸다면 믿으시겠어요? 혹시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 있으신가요? 정말 친하다고 생각했던 사람과 여행을 다녀온 후에 뭔가 어색해진 적 말이에요. 그런데 단순한 어색함을 넘어서서 완전히 관계가 끝나는 경우도 생기죠. 정말 가슴 아픈 일입니다. 이 영상에서 우리가 소중한 사람들과 갈등을 겪게 되는 다양한 이유들을 알게 되실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소중한 관계를 지키면서 서로에게 상처 주지 않는 현명한 방법을 알아가실 수 있을 거예요. 특히 함께 여행을 떠나거나 오랜 시간 함께 지내야 할 때 꼭 알아두셔야 할 것들이 있거든요. 여러분의 소중한 인간관계를 지킬 수 있습니다.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누르시면 더 많은 이야기를 놓치지 않고 보실 수 있습니다. 구독은 무료이니 오른쪽 아래에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그럼 오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김경자 씨는 올해 69살이에요. 남편이 퇴직한 지 벌써 3년째죠. 그런데 경자 씨에게는 삶의 활력소 같은 특별한 모임이 있었어요. 바로 21년째 이어져 온 수요 반찬 모임이었거든요. 매주 수요일 오후 2시가 되면 5명의 친구들이 한 사람의 집에 모여서 함께 반찬을 만들어 나눠 먹었어요. 김경자, 박순희, 이미자, 최영숙, 그리고 정혜자. 모두 비슷한 나이에 비슷한 처지였죠. 남편들은 모두 퇴직했고 자녀들은 독립해서 각자의 삶을 살고 있었어요. 5 친구들에게 수요일 모임은 그냥 취미가 아니라 삶의 이유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박순희 씨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언니들 우리도 이제 해외여행 한번 가볼까요? 와, 5명 모두 눈이 번쩍 뜨였어요. 그동안 정말 자신들을 위한 시간은 없었거든요. 남편 뒷바라지, 자녀들 교육비, 집 마련을 위한 적금. 이제야 비로소 자기들만을 위한 돈을 쓸 수 있게 된 거예요. 참 좋은 생각이네요. 그런데 돈이 좀 부족할 것 같은데. 우리 매달 조금씩 모아보는 건 어때요? 그래서 1년간 매달 갯돈을 모으기로 했어요. 한 사람당 10만 원씩이었죠. 처음에는 가족들이 좀 반대했어요. 엄마, 이 나이에 뭔 해외여행이에요? 그 돈으로 손자 용돈이나 더 주세요. 하지만 5 친구들의 마음은 이미 결정된 상태였어요. 어디로 갈지, 언제 갈지, 뭘 할지 계획을 세우는 것만으로도 정말 행복했거든요. 매주 수요일마다 여행 이야기로 꽃을 피웠어요. 경자 언니, 우리 정말 가는 거 맞죠? 아직도 꿈만 같아요. 그러게 말이야. 우리 인생에 이런 날이 또 있을까 싶어. 드디어 그 날이 왔어요. 인천공항 1터미널 출국장에서 만난 5 친구들의 얼굴은 정말 환했어요. 새로 산 여행 가방, 오랜만에 사용하는 색조 화장품, 며칠 전부터 고민하고 고민해서 준비한 옷들. 모든 게 완벽해 보였어요. 비행기 타기 전에 찍은 단체 사진 속 그들의 미소는 정말 밝았어요. 우리 우정 정말 영원했으면 좋겠어요. 나이 들어서도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다니 정말 감사해요. 하지만 그때 그들은 몰랐어요. 이 여행이 21년간 정성스럽게 쌓아온 우정을 완전히 무너뜨릴 거라는 걸요. 평생 친구라고 믿었던 사람들의 진짜 모습을 보게 될 거라는 걸요. 사실 여행이라는 건 관계의 진짜 모습을 보여주는 거울 같은 거예요. 평소에는 보이지 않던 모습들이 24시간 함께 있을 때는 고스란히 드러나거든요. 첫날 밤이었어요. 호텔에 도착해서 방을 배정받았는데 5명이 2개 방을 나눠 쓰기로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부터 작은 문제가 시작됐어요. 우리 내일 아침에 일찍 나가려면 미리 정리를 좀 해둘까요? 이미자 씨가 먼저 제안했어요. 그런데 최영숙 씨는 여행 왔는데 뭔 청소야? 하면서 조금 귀찮아하는 기색을 보였죠. 별거 아닌 것 같죠. 그런데
이런 작은 차이들이 하나씩 쌓이기 시작했어요. 다음 날 아침 호텔 조식을 먹으러 갔는데 또 문제가 생겼어요. 경자 씨는 일찍 일어나서 6시 30분에 식당에 가고 싶어 했는데 정혜자 씨는 여행인데 좀 늦잠 자면 안 돼? 하면서 8시에 가자고 했어요. 결국 7시 30분으로 타협했는데 정혜자 씨는 계속 너무 일찍이야. 하면서 투덜거렸어요. 경자 씨도 속으로는 좋은 자리 다 없어질 텐데. 하면서 불만이 쌓였고요. 그런데 진짜 문제는 시장에 갔을 때 시작됐어요. 점심을 먹으러 현지 시장에 갔거든요. 음식값을 어떻게 나눌 건지에 대해서 아무도 미리 정하지 않았어요. 박순희 씨가 우리 각자 먹은 만큼 계산하자. 라고 했는데 이미자 씨는 친구들끼리 그렇게까지 할 필요 있나? 그냥 똑같이 나누자. 라고 했어요. 최영숙 씨는 나는 별로 안 먹었는데. 라고 중얼거렸고요. 결국 똑같이 나눠서 계산했는데 분위기가 좀 어색해졌어요. 그 작은 순간부터 서로를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지기 시작했거든요. 오후에는 관광지에서 사진을 찍는데 또 문제가 생겼어요. 정혜자 씨가 사진을 정말 많이 찍고 싶어 했거든요. 한 곳에서 10분, 20분씩 포즈를 바꿔가며 찍었어요. 계자야, 우리 다른 곳도 가야 하는데. 경자 씨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그런데 정혜자 씨가 갑자기 화를 냈어요. 언니는 왜 그렇게 재미없게 살아요? 여행 왔는데 사진도 못 찍게 하면 뭐 하러 온 거예요? 그 말 한마디에 경자 씨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재미없게 산다는 말이 가슴에 꽂혔거든요. 평생 가족들 뒷바라지 하느라 정작 자신은 뒷전이었는데 이제야 친구들과 여행을 온 것도 재미없다고 하니까 정말 서운했어요. 나는 그냥 시간 맞춰서 다니자고 한 건데 뭔 재미없다는 거야? 경자 씨도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다른 친구들은 어쩔 줄 몰라 하며 그만하자, 그만해. 하면서 말렸어요. 이미 서로의 마음에는 작은 상처가 생겼어요. 그날 저녁 호텔로 돌아와서도 분위기는 계속 어색했어요. 평소 같으면 밤늦게까지 수다를 떨었을 텐데 일찍 각자 방으로 들어가 버렸거든요. 경자 씨는 침대에 누워서 생각했어요. 21년 동안 이런 적이 없었는데 정혜자가 원래 저런 사람이었나? 다른 방에서 정혜자 씨도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경자 언니가 원래 이렇게 융통성이 없었나? 여행 왔는데 시간에 쫓기듯이 다녀야 해? 사실 여행에서는 이런 일들이 정말 흔해요. 평소에는 일주일에 한 번 몇 시간만 만나다가 갑자기 24시간 붙어 있게 되니까 서로의 생활 패턴이 다 보이는 거예요. 아침형 인간과 저녁형 인간, 계획을 세워서 다니는 사람과 즉흥적인 사람, 돈을 쓸 때 신중한 사람과 시원시원한 사람. 이런 차이들이 여행에서는 계속 부딪히게 되거든요. 그런데 제일 큰 문제는 이런 차이를 나쁜 것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원래 저랬나? 나만 이상한 건가? 하면서 서로를 의심하기 시작하는 거죠. 다음 날 아침 5 친구들은 어제 일은 없었던 것처럼 웃으며 인사했어요. 하지만 서로의 마음속에는 작은 가시가 하나씩 박혀 있었어요. 그리고 그 가시는 여행이 계속될수록 점점 더 깊이 박혀갈 예정이었거든요. 여행 3일째가 되니까 정말 확실해졌어요. 21년 동안 일주일에 한 번씩만 만나던 친구들이 갑자기 24시간 함께 있으니까 서로의 모든 면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기 시작한 거예요. 가장 먼저 눈에 띈 건 생활 리듬의 차이였어요. 경자 씨는 평생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집안일을 하는 게 습관이었거든요. 여행지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새벽에 일어나서 호텔 방을 정리하고 하루 일정을 체크하고 씻고 나서야 마음이 편했어요. 반면에 정혜자 씨는 완전히 달랐어요. 밤에 늦게 자고 아침에 늦게 일어나는 게 자연스러웠거든요.
여행이라는 건 일상에서 벗어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알람 없이 자연스럽게 눈을 뜨고 여유롭게 커피 한 잔 마시면서 하루를 시작하고 싶었던 거죠. 박순희 씨는 또 달랐어요. 모든 걸 미리미리 계획해서 움직이는 스타일이었거든요. 몇 시에 어디를 가고 몇 시에 점심을 먹고 언제쯤 호텔로 돌아올지까지 다 정해놓고 싶어 했어요. 그래야 마음이 편했거든요. 하지만 이미자 씨는 즉흥적으로 여행하고 싶어 했어요. 길을 걷다가 예쁜 카페가 보이면 들어가고 재미있어 보이는 거리가 있으면 구경하고 그때그때 기분에 따라 움직이는 게 진짜 여행이라고 생각했어요. 돈에 대한 생각도 완전히 달랐어요. 최영숙 씨는 평생 알뜰하게 살아온 사람이라 여행비도 최대한 아껴 쓰려고 했어요. 물 한 병을 사더라도 편의점 세 곳을 비교해서 제일 싼 곳에서 샀거든요. 식당도 현지인들이 가는 저렴한 곳을 찾아다녔어요. 하지만 이미자 씨는 생각이 달랐어요. 어차피 평생에 몇 번 오지도 못할 여행인데 조금 비싸더라도 좋은 곳에서 좋은 걸 경험해보자는 주의였어요. 유명한 레스토랑도 가보고 좀 더 편한 교통수단도 이용하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정말 문제가 된 건 책임감의 차이였어요. 경자 씨는 자연스럽게 리더 역할을 맡게 됐어요. 여행 일정을 챙기고 모든 사람이 빠뜨린 게 없는지 확인하고 길을 잃지 않도록 신경 쓰고 본인이 나서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다른 친구들은 점점 그런 경자 씨가 부담스러워지기 시작했어요. 마치 단체 관광 가이드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여행은 자유롭게 하고 싶은데 계속 챙겨주고 신경 써주니까 오히려 눈치가 보였어요. 경자 씨 입장에서는 정말 억울했어요. 누군가는 해야 할 일들인데 본인만 신경 쓰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다른 사람들은 편하게 놀기만 하고 뒤처리는 항상 본인 몫이었어요. 여행 4일째가 되니까 이런 차이들이 더 이상 개성이 아니라 문제로 보이기 시작했어요. 서로가 서로를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아침형 인간인 경자 씨는 정혜자 씨가 게으르다고 생각했어요. 계획적인 박순희 씨는 이미자 씨가 무책임하다고 느꼈어요. 절약형인 최영숙 씨는 이미자 씨가 돈을 물쓰듯 한다고 생각했고요. 반대로 정혜자 씨는 경자 씨가 너무 경직됐다고 생각했어요. 이미자 씨는 박순희 씨가 융통성이 없다고 느꼈고 최영숙 씨는 너무 깐깐하다고 생각했어요. 사실 이 모든 게 틀린 건 아니었어요. 그냥 다른 거였거든요. 21년 동안 일주일에 한 번씩만 만날 때는 이런 차이들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서로 다른 매력으로 보였었거든요. 하지만 여행에서는 달랐어요. 24시간 붙어 있다 보니까 이런 차이들이 계속 충돌할 수밖에 없었어요. 양보할 수 있는 선을 넘어서기 시작한 거죠. 그때부터 다들 속으로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했어요. 저 사람이 원래 저랬나? 내가 몰랐던 면이 있었나? 우리가 정말 친한 사이가 맞나? 정말 슬픈 일이었어요. 21년 동안 서로를 아껴주고 의지하며 살아온 사이였는데 단 며칠의 여행으로 그 모든 게 흔들리기 시작한 거거든요. 사실 이런 일은 꼭 여행이 아니더라도 일어날 수 있어요. 함께 사업을 한다거나 같이 살게 된다거나 어떤 프로젝트를 같이 하게 될 때도 마찬가지거든요. 평소에 보지 못했던 면들이 드러나면서 관계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어른들이 그런 말씀을 하셨나 봐요. 친할수록 가끔 보는 게 낫다. 고요. 거리가 있어야 서로의 좋은 면만 볼 수 있고 그래야 관계가 오래 갈 수 있다는 걸 경험으로 아셨던 거죠. 여행 5일째 되던 날이었어요. 그동안 쌓였던 작은 갈등들이 폭발하는 순간이 왔거든요. 그리고 그 시작은 정말 사소한 말 한마디였어요. 아침에 호텔 조식을 먹으러 갔는데
최영숙 씨가 빵을 접시에 조금 많이 담았어요. 그런데 이미자 씨가 무심코 이런 말을 했거든요. 영숙 언니, 우리나라 사람들이 뷔페 가면 저렇게 많이 담는다고 외국인들이 욕한다는데. 정말 별 뜻 없이 한 말이었어요. 그냥 TV에서 본 얘기를 것뿐이었죠. 하지만 최영숙 씨에게는 그 말이 날카로운 칼처럼 느껴졌어요. 평생 검소하게 살아온 사람이라 음식을 남기는 걸 정말 싫어했거든요. 그래서 먹을 만큼만 가져와서 깨끗하게 먹으려고 했던 건데 마치 자신이 창피한 짓을 하고 있다는 식으로 들렸어요. 최영숙 씨는 그 순간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속으로만 끓어올랐죠. 내가 뭘 잘못했다고 저런 말을 하지. 먹을 것 좀 가져왔다고. 점심시간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 박순희 씨가 현지 음식을 주문할 때 웨이터에게 몇 번이나 확인을 했거든요. 맵지 않은지, 어떤 재료가 들어가는지 꼼꼼히 물어봤어요. 그런데 정혜자 씨가 한숨을 쉬면서 말했어요. 순이야, 여행 왔으면 좀 모험도 해보지. 그렇게 따지고 들면 언제 주문해? 이것도 나쁜 의도로 한 말은 아니었어요. 그냥 좀 더 자유롭게 여행하자는 뜻이었죠. 하지만 박순희 씨는 다르게 받아들였어요. 자신이 융통성 없고 재미없는 사람으로 보인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박순희 씨는 평생 신중하게 살아온 사람이었어요. 무엇을 하든 미리 알아보고 확인하고 준비해서 하는 게 습관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자신의 성격이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말하니까 정말 기분이 상했어요. 오후에는 경자 씨가 상처를 받을 차례였어요. 관광지에서 기념품을 사는데 경자 씨가 손자에게 줄 선물을 고르고 있었어요. 이것저것 꼼꼼히 보면서 고민하고 있었는데 이미자 씨가 말했어요. 경자 언니는 정말 할머니 역할에 충실하네. 우리는 이제 우리 인생 좀 살아야 하는 거 아니야? 이미자 씨 입장에서는 그냥 농담 반 진담 반으로 한 말이었어요. 이제 자녀들도 다 컸으니까 우리도 우리를 위한 시간을 가지자는 뜻이었죠. 하지만 경자 씨에게는 정말 아픈 말이었어요.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아온 자신의 삶이 잘못된 것처럼 들렸거든요. 그리고 손자를 사랑하는 마음까지 부정당하는 것 같았어요. 저녁에 호텔로 돌아와서는 더 큰 사건이 터졌어요. 정혜자 씨가 하루 종일 찍은 사진들을 정리하면서 친구들에게 보여주고 있었는데 최영숙 씨가 지나가듯 말했어요. 혜자야, 사진 찍는 거 좋아하는 건 알겠는데 우리도 좀 배려해줘. 한 곳에서 너무 오래 있으면 다른 사람들 힘들어. 최영숙 씨는 그동안 참아왔던 말을 한 것뿐이었어요. 사진 찍느라 일정이 계속 늦어지는 게 불편했거든요. 하지만 정혜자 씨는 완전히 폭발했어요. 그동안 쌓였던 스트레스가 한꺼번에 터진 거죠. 언니들은 정말 너무해요.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하나하나 다 지적질이에요. 여행 와서도 이렇게 눈치 보면서 다녀야 해요. 그 순간 방 안이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모두가 얼어붙었거든요. 사실 노년기에는 감정이 더 예민해져요. 젊을 때는 넘길 수 있었던 말들도 나이가 들면 더 깊은 상처가 되거든요. 평생 살아온 방식을 부정당하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이에요. 게다가 여행하면서 스트레스가 쌓이는 상황에서는 평소보다 감정 조절이 더 어려워요. 피곤하고 익숙하지 않은 환경에 있다 보니까 작은 말에도 크게 반응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오해가 생기기 쉬워요. 말하는 사람은 그냥 지나가는 말로 했는데 듣는 사람은 완전히 다르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특히 서로 피곤하고 예민한 상태에서는 더욱 그렇죠. 그날 밤 5 친구들은 각자의 침대에 누워서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21년 동안 이런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받은 게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경자 씨는 생각했어요. 내가 정말 할머니 역할에만 매몰되어 있나? 내 인생은 뭐지? 최영숙 씨도 고민했어요.
내가 정말 융통성이 없는 사람인가? 친구들이 나를 그렇게 보고 있었나? 정혜자 씨는 더 혼란스러웠어요. 내가 정말 이기적인 사람인가? 친구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었나? 말이라는 건 정말 무서운 거예요. 한 번 뱉은 말은 다시 주워 담을 수 없거든요. 그리고 상처받은 마음은 쉽게 아물지 않아요. 특히 가까운 사람에게 받은 상처일수록 더 깊고 오래 남아요. 여행 마지막 날 아침이었어요. 어젯밤 일이 있은 후로 분위기는 완전히 얼어붙어 있었거든요. 평소 같으면 떠들썩하게 짐을 싸고 아쉬워하면서 마지막 추억을 만들었을 텐데 그날은 정말 조용했어요. 다들 각자 짐을 챙기면서도 서로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고 했어요. 말을 걸고 싶어도 뭐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고 어색해서 견딜 수가 없었거든요. 공항 가는 길도 마찬가지였어요. 평소 같으면 버스 안에서 여행 이야기로 꽃을 피웠을 텐데 그날은 모두가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가끔 누군가 억지로 말을 꺼내봐도 금세 대화가 끊어졌어요. 날씨가 좋네요. 그러게요. 이런 식으로요. 정말 어색했어요. 인천공항에 도착해서도 마찬가지였어요. 평소 같으면 공항에서도 한참을 더 수다를 떨고 각자 집에 가서도 단톡방에서 여행 후기를 나누고 그랬을 텐데요. 그날은 정말 간단하게 인사만 하고 헤어졌어요. 수고 많았어요. 집에 잘 들어가세요. 이런 정도였죠. 21년 동안 함께 해온 친구들이 마치 처음 만난 사람들처럼 어색하게 헤어진 거예요. 집에 돌아온 경자 씨는 여행 가방을 풀면서 복잡한 심경이었어요. 정말 기대했던 여행이었는데 이런 식으로 끝날 줄은 몰랐거든요. 사진을 보면서도 마음이 아팠어요. 처음 며칠간 찍은 사진들 속 친구들의 밝은 표정과 마지막 날의 어색한 분위기가 너무 대조적이었거든요. 다른 친구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정혜자 씨는 그동안 찍었던 사진들을 보면서 눈물이 났어요. 정말 행복했던 순간들이었는데 이제는 그 기억들마저 쓸쓸하게 느껴졌거든요. 박순희 씨는 여행 가이드북을 정리하면서 한숨을 쉬었어요. 1년 동안 정성스럽게 준비했던 여행이 이런 식으로 끝날 줄은 정말 몰랐거든요. 가장 큰 변화는 단톡방이었어요. 평소 같으면 여행 다녀온 후에 일주일은 계속 사진 공유하고 재미있었던 순간들을 이야기하고 다음 여행 계획도 세우고 그랬을 텐데요. 그런데 이번에는 단톡방이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아무도 사진을 올리지 않았고 아무도 여행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어요. 가끔 누군가 안부 인사를 해도 간단한 답변만 있을 뿐이었죠. 다들 집에 잘 도착하셨나요? 네, 잘 들어왔어요. 수고 많으셨어요. 이런 식으로요. 마치 의무적으로 하는 인사 같았어요. 더 충격적인 건 수요일이었어요. 평소 같으면 당연히 반찬 모임이 있는 날이었거든요. 하지만 아무도 먼저 연락을 하지 않았어요. 모두가 단톡방만 쳐다보면서 누군가 먼저 말을 꺼내기를 기다렸지만 결국 아무도 말하지 않았어요. 오후 2시가 지나고 3시가 지나고 저녁이 되어도 아무 말이 없었어요. 21년 동안 한 번도 빠뜨린 적이 없었던 수요일 모임이 그렇게 조용히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 다음 주도 마찬가지였어요. 또 그 다음 주도요. 시간이 지날수록 더 연락하기 어려워졌어요. 처음에는 내가 먼저 연락해볼까 하는 마음도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이제 와서 뭐라고 해야 하지 하는 마음이 더 컸거든요. 각자의 마음 속에는 미안함도 있었고 서운함도 있었어요. 하지만 그 감정들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었어요. 사과를 해야 할 것 같기도 하고 상대방이 먼저 연락해와야 할 것 같기도 하고 복잡했거든요.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나니까 연락하기가 더욱 어려워졌어요. 이제는 정말 어색해서 뭐라고 말을 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가장 안타까운 건 여행비 통장이었어요. 1년 동안 모았던 돈이 아직 그대로 남아 있었거든요. 여행 가기 전에는 남은 돈으로 다음 여행도 계획하자고 했었는데, 이제는 그 통장을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르겠었어요. 누가 먼저 나서서 정리해야 하는지, 어떻게 나눠야 하는지. 하지만 아무도 그 이야기를 꺼내지 못했어요. 그 통장이 마치 그들의 끝나버린 우정을 상징하는 것 같았거든요. 경자 씨는 가끔 혼자 생각했어요. 우리가 정말 이렇게 끝나는 건가? 21년 동안 함께 해온 게 일주일 여행으로 끝나는 건가? 다른 친구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각자 집에서 휴대폰을 들었다 놨다 하면서 연락해볼까 고민했지만 결국 하지 못했어요. 사실 이런 일은 생각보다 흔해요. 친한 친구들끼리 여행을 갔다가 사이가 나빠지는 경우가 정말 많거든요. 평소에는 문제없던 관계가 갑자기 24시간 함께 있게 되면서 깨지는 거예요. 그리고 한 번 금이 간 관계는 원래대로 돌아가기가 정말 어려워요. 시간이 지날수록 더 어색해지고 연락하기도 어려워지고 결국에는 정말 끝나버리게 되거든요. 그렇게 21년간 이어져 온 5 친구들의 우정이 조용히 막을 내렸어요. 김경자 씨와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도 많이 공감하셨을 거예요. 사실 이런 일은 심리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거든요. 왜 평소에 잘 지내던 사람들이 여행에서 갑자기 갈등을 겪게 되는지 말이에요. 우리는 평소에 사회적 가면을 쓰고 살아가거든요. 특히 일주일에 한 번씩만 만나는 관계에서는 서로에게 좋은 모습만 보여주려고 해요. 하지만 여행에서는 24시간 함께 있다 보니까 진짜 모습이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또한 여행이라는 건 즐겁긴 하지만 동시에 스트레스 상황이기도 해요. 익숙하지 않은 환경에서 스트레스를 받으면 평소보다 감정 조절이 어려워지고 작은 일에도 쉽게 예민해지거든요.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는 숨겨둔 콤플렉스가 있어요. 나이가 들수록 그런 콤플렉스들이 더 예민해지기도 하고요. 최영숙 씨가 뷔페에서 상처받은 것도, 박순희 씨가 융통성 없다는 말에 마음 아파한 것도 다 이런 이유 때문이에요. 하지만 이제는 이런 걸 알았으니까 앞으로는 좀 더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을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적절한 거리감이에요. 아무리 친한 사이라도 24시간 붙어 있으면 피곤해져요. 여행할 때도 각자만의 시간과 공간을 확보하는 게 중요해요. 오전에는 함께 관광하고 오후에는 각자 하고 싶은 걸 하는 시간을 갖는 거죠. 2번째는 미리 규칙을 정하는 것이에요. 여행 가기 전에 서로의 기대와 원하는 바를 솔직하게 이야기해 보는 거예요. 생활 패턴도, 예산도, 여행 스타일도 미리 공유하고 어떻게 조율할지 방법을 정해두는 거예요. 3번째는 서로 다름을 인정하는 것이에요. 사람은 누구나 다르다는 걸 받아들이는 거죠. 그런 차이를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른 것으로 받아들이고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면서도 적절한 타협점을 찾아가는 거예요. 4번째는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이에요. 불편한 게 있으면 쌓아두지 말고 적절한 타이밍에 부드럽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상대방을 공격하는 게 아니라 상황을 개선하려는 마음으로 이야기하는 거죠. 5번째는 완벽한 여행을 기대하지 않는 것이에요. 어떤 여행이든 크고 작은 문제는 생기게 마련이거든요. 그런 걸 모두 여행의 일부라고 받아들이는 여유가 필요해요. 6번째는 나이에 맞는 여행을 하는 것이에요. 젊을 때처럼 무리한 일정을 잡지 말고 여유 있게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체력적으로 부담이 되면 누구나 예민해지기 쉬우니까요. 마지막으로 많이 만나는 친구보다 오래가는 친구가 더 소중하다는 걸 기억하세요. 진정한 관계는 그냥 저절로 이어지는 게 아니에요. 서로를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배려하고 때로는 양보하고 갈등이 생기면 해결하려고 애쓰는 거예요.
김경자 씨와 친구들도 만약 이런 걸 미리 알았다면 다른 결과가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이미 지나간 일은 어쩔 수 없어요. 다만 우리는 이런 경험을 통해서 배울 수 있잖아요. 여러분도 소중한 사람들과 여행을 계획하고 계시다면 오늘 이야기를 꼭 기억해 주세요. 서로 다르다는 걸 인정하고 적절한 거리감을 유지하고 솔직하게 소통하면서 배려하는 마음을 잃지 않는다면 분명 좋은 추억을 만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미 갈등을 겪고 있는 관계가 있다면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진심 어린 마음으로 다가간다면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는 충분히 있을 거예요. 인간관계는 정말 어려운 거예요. 하지만 그만큼 소중하고 아름다운 것이기도 해요.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하면서 진심으로 아껴주는 마음만 있다면 어떤 관계든 오래 이어갈 수 있을 거라고 믿어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소중한 인간관계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말아 주시고요. 다음에 또 좋은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